자, 김현윤 병진월 간목일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 병진월 계면연부터 살짝 들여다보면 좋겠죠. 정인하고 겁재의 운입니다. 천간에 정인 개수가 떴어요. 그러면 올해 일어날 만한 일들 가능성을 유추해보자 하면 인성이니까 새롭게 공부할 일, 문서 쓸 일. 보통 우리가 공부, 문서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다. 공부도 우리가 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배워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서도 뭔가를 계약을 할 때, 일을 시작할 때 회사하고 계약도 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가서 쓰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문서를 쓴다는 것은 모든 일의 처음, 시발점,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천간의 정인, 개수로 시작을 하는데 임수로 시작을 하는 거는 좀 막연한 시작이죠. 편인, 임수에 대한 것들은 시작을 하고는 싶은데 아직 생각만 하고 있다든지 시작을 하긴 했는데 막 돈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개수 때는 그 시작이라는 것이 완전 나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좀 정리하고 싶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쉽지 않고 계면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는, 된다고 좀 가능성을 보는 시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민년과 계면연, 간목일간한테는 이민년에는 어쨌든 뭐 비견 뿌리가 와서 힘을 갖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시점이 되긴 하는데 임수라고 하는 이 편인 때문에 어떤 잡다한 생각들이라든지 문서적인 것들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작이 마땅히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들 있죠. 준비가 명확하게 되게 좀 불편하다. 근데 이제 계묘년에 왔을 때는 뭐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물건 같은 거 팔려고 했던 게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좀 팔릴 조짐이 보이는 거죠. 대신에 이제 지지로 겁재가 같이 왔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본다든지 뭐 쟁제 맞는 그런 거죠. 순서에 입각하지 않은, 그냥 절차상 뭐 순서 다 지켜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임의로 처분하는 거 있죠. 뭐 재고 처리, 떨이하고 뭐 창고 정리, 박연세 이런 것처럼 그렇게 좀 내가 할인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간목일간 올해 할인 판매하는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훌훌 털어버리고 뭔가 자유를 좀 찾고 싶다. 뭔가 묶여있는 거 있잖아요. 회사하고 묶여있든 내가 사업을 했던 거에 대해서 묶여있든 사람하고 묶여있든 이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관계에 대해서 부부 관계도 막 이혼하고 싶은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정리를 하려고 분명하게 마음을 먹었던 타이밍이 이민년이라고 하면 이민년에는 바로 해결이 되긴 좀 어렵고 계묘년부터 이제 뭔가 해결될 조짐들이 보이는, 해결에 적극적이라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묘년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일단 문서와 이 겁재라고 하는 간목한테 또 겁재이면서도 양인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기회라든지 다방면의 돌발 상황, 또 제3자의 개입,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인간관계, 대인관계, 뭐 이성관계, 다 삼각관계에 대한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각관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삼각관계, 제3자의 개입,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해서 뭐 삼각관계가 됐든 사각관계, 오각관계가 됐든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경쟁력이 있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면 거기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를 받을 것이고 아쉬울 게 없겠죠. 어느 정도 비교당하든 차별받든 내가 잘하고 있으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평상시에 나태했던 사람도 있죠. 노력도 안 하고 나태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좀 도태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예의주시해서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한가 하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진월이 왔어요. 그럼 간목한테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이 진로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간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식신이라는 걸로 뭔가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환경이라고 하는 지지의 뿌리는 진토라고 하는 편제로 왔어요. 이 진토가 이제 편제이면서도 간목한테는 이 백호대살이라고 하는 갑진 백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소 내가 요럴 때 좀 신경 쓸 만한 일들, 좀 다방면으로 뭐 싸울 일들이라고 생길 수도 있겠고요. 금전적으로 뭐 지출이라든지 경제적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식신이 사실 간목한테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느냐, 이런 것은 또 본인 사주에서 또 영향을 좀 받겠죠. 이 식신이 또 뭐 식신 생재를 한다든지 뭐 식신 제사를 한다든지 식극관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식신의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개수와 더불어서 병화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간목이 뭔가 이 사목적 작용보다는 생목적으로 이렇게 막 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크고 기르고 생산 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그러던 사람이 이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계산 때리고 정신적으로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득실에 대해서 엄청 판단하고 효율을 따지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간목한테 병화하고 개수는 생목적 조건이잖아요. 병화라고 하는 이제 태양, 따스한 온기와 또 개수라고 하는 수분도 머금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럴 때 간목이 좀 생산 활동을 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긍정적이라고 하면 이제 돈 되는 거죠. 뭔가 좀 생산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 요럴 때 내가 그 사목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거나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경금이라든지 정화를 써가지고 벽갑 인정을 하던 분들, 그러면 이제 요럴 때 좀 혼재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상관 정화를 썼던 분들이라고 하면 식상 혼잡에 대한 모습으로 뭔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또는 왜 이렇게 해왔을까,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하면서 좀 안 하던 행동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스스로 이렇게 희생이나 어떤 헌신적인 코드로 살았던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하면서 좀 다소 자기 중심적인 코드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금이라고 하는 편관을 쓰던 입장이다. 그러면 이제는 이 편관을 좀 어느 정도 거부하려는 속성이 있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편관이 있는데 이제 식신이 오면 식신 제살로 편관을 거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제 편관과의 관계에서 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식신이 병화만 뜬 게 아니에요. 개수라고 하는 정인도 같이 떴기 때문에 이게 임극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식신이 검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해서 흑운 차일적인 형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태양빛이 가려지거나 또 병화의 온전한 모습대로 작용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으로 무조건 내가 진로를 삼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려는 것들은 마땅히 내가 막 하려고 한 방향대로 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장 문제부터 해가지고 좀 보자고 하면, 일단 간목일간 직장이라든지 뭐 사업적인 구조를 좀 봤을 때 개인적인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개인적인 부분, 생목은 개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목일간한테 생목은 간목이고 을목이고 통틀어서 개인적인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내 개별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판단 말고 조직 관리라든지 어디 회사 내에서의 단합이라든지 우리를 생각하는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실속을 챙기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실적을 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스스로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아니면 좀 부족하다, 이걸 좀 더 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간목 입장에서의 그 직접 문제는 좀 개별화된 시스템 있죠? 개인 플레이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조직 생활과 또 팀 단위로 움직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뭔가 따로 떨어져서 개별 플레이니까 새롭게 또 다른 구멍을 찾아보는 그런 상황이나 시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럴 때일수록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 해서 본인만의 판단으로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다 도태되는데 자기는 또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절대적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면 개인적인 판단이 긍정적일 때는 나 혼자만 잘 되는 거고, 부정적이면은 그 팀원들이 잘 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나만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단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다 그러면은 이 사업적인 구조가 개인적으로 연결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적으로 장사를 잘 하려고 하면 뭐 사업이라는 게 뭐 장사 포함해서 단골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 본인이 이제 사람 관리가 잘 되면 뭐 이렇든 저렇든 내가 좋아서 내 물건 사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잘했던 분들은 잘 남겨 먹을 수 있는 운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 관계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럴 때 이제 고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잘 안 온다든지, 괜히 또 막 시비 걸리고 막 뭐가 잘못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그 뭐 SNS라든지 뭐 댓글 한번 잘못 달고 어디에 뭐 박제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갑자기 어디 입소문 나가지고 뭐 악플테러 오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려고 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관리 잘 해야 하고, 본인이 잘해도요 욕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잖아요. 얼굴이 안 보이고 이제 자기가 발언권에 대한 자유를 굉장히 주장하고 또 누구나 다 권리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라든지 뭔가에 대한 이제 의견을 달거나 리뷰를 쓸 때 남의 그 입장이라든지 체면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글 하나를 쓰더라도 뭐 맡겨놓은 것처럼 무조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줄 알아야 이제 온라인 활동,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하는 거지, 뭐 좀 기분 나쁘다고 뭐 같이 맞대응하고 막 싸우다가 괜히 또 사건이 커져가지고 막 유명해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처신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거겠죠.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것, 개인 처신 똑바로 잘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는 게, 그게 이제 간목일간 가끔 좀 그렇죠. 이 편관이라는 것은 억울함이 기본 포인트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한 30%인데 한 8, 90%의 대가 지불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너무 부당하다. 2배가 넘는, 어떻게 7, 80%, 뭐 8, 90%를 손해를 봐야 하느냐. 나는 한 30%밖에 잘못을 안 했다. 뭐 이런데 뭐 응징은 엄청 더 크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뭐 누명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편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칠살 용인, 즉 칠살을 이제 쓸 때는 양인을 좀 대동해야 한다, 이런 구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간목일간이 양인 묘목하고 같이 콜라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관이라고 하는 행위를 좀 능히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편관을 쓸 때 앞서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상관짓 잘못하거나 뭐 내가 생각대로 하던 방식 있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내 스타일이다 하고 했던 게 있으면 올 한 해는 좀 혼나는 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떴단 말이에요. 엄마죠. 선생님이고. 항상 그런 사람들이 날 주시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눈치 보일 일이 생길 수 있고, 요럴 때 이제 뭐 대인관계라든 뭐 직장 상사를 만나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든 이제 그렇게 나를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때로 혼내주기도 하고 긴장을 시키기도 하는 뭐 요런 운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정화를 극하게 되면 이거는 사목적인 구조가 좀 쉽지 않은 겁니다. 간목한테 개수가 있으면 벽과 빈정은 짜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정화를 극하고 경금을 설계하기 때문에 간목의 어떤 정신적인 면역 체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인성이니까 간목을 더 생존해주니까 정신력으로 강화될 것 같잖아요. 근데 간목이 이 식상으로 나가는 이 진로적인 면에 한해서는 간목의 제일 정신적인 키포인트가 정화인데, 이 정화 상관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개수가 자꾸 검증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상관 페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간목한테는 상관폐인이 어느 정도 길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굴레와 장애로 좀 작용을 하기도 한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정화 입장에서는 계속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더 꼼꼼하게 일을 좀 추진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레벨업을 원하셨던 분들은 레벨업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업그레이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좀 가고 싶었던 분들 있죠. 그럴 때는 고민 없이 보낼 수 없는 한 해 또는 월 한 달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이런 반성이라든지 재고, 궁리하고 사색하고 그러면은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기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생각이 많아지고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좀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으로 보자고 하면 정화 상관하고의 대립이라고 했잖아요. 계수가 태세니까 상관을 쓰는 거에 한해서 어떤 장애라든지 좀 검증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연애가 된다 이게 아니고 연애를 하려면 너 자격부터 좀 보자. 그래서 자격이 안 되면요 엄격한 조건의 사람이라든지 관계다 그러면 아예 시작도 안 됩니다. 근데 좀 관대한 사람이다 하면은 나를 고쳐가면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누가 나를 만나는데 사람 관계 다 포함해서요 뭐 이성운을 보는 거기도 하지만 만나면서 이렇게 나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경우 있죠. 그거는 나에 대한 배려심이라고 봤을 때는 참는 용도에 대해서는 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좀 고쳐가면서라도 좀 가능성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예 그럴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나를 안 만나줄 수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지 말자 또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지겠다 해서 아예 그냥 초장에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올 한 해는 일단 정인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인으로 뭔가에 대한 가능성이나 기대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족하면 회사에서도 내가 입사지원서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자격 미달이니까 쟤 뽑지 마. 이게 아니라 좀 부족하더라도 잘 가르쳐가지고 적응 좀 시키지 뭐. 그럼 뽑아봐. 해가지고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는 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배워야 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게 사람이니까 간목일간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부족하더라도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연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결혼도 돈이 부족해도 뭐 대출을 받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든 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배우려는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와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수용력 내지는 포용력. 그러니까 용납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해놓고 나중에 본인 스스로 발등 찍고 남한테 이제 하소연할 곳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검증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말면 되지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부족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노력해가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성관계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봐가면서 차근차근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올 한 해 자체가 정인이 태세로 왔기 때문에 공부랑 관련해서 뭘 배울 때라든지 문서를 쓸 때라든지 또 그리고 나를 이렇게 좀 엄마처럼 케어해주고 가르쳐주고 뭐 선생님 같은 사람이라든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이제 할아버지도 되죠.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품성 자체가 잔소리를 하더라도 나한테 챙겨주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맨날 잔소리 하지만 밥은 챙겨주잖아요. 준비물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앞서서 항상 우리가 인성운에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무조건으로 받는 사람 대신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그 엄마가 당연하게 맨날 밥 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커가지고 독립해서 자취하고 했는데 그 엄마가 해준 밥이 그렇게 그립고 그게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아마 올 한 해 개묘년에 병진월도
그때 그랬구나 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성관계도 제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맥락은 똑같다는 거. 그리고 또 계면연의 전반적인 태세로 귀결돼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겸손해야죠. 겸손하지 않게 되면 지지에 있는 묘목 양인겁제로 쟁제 맞을 수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물운.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제3자의 개입 이런 것들에 내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손실이라든지 자리 이탈 그리고 효율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하던 것을 마무리 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이 겁재운이 들어오다 보면 항상 하던 일이 마무리 안 됐는데 남의 거 봐주다가 결국에는 내 거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먼저 제출하고 남의 거 도와줘야 되는데 남의 거 신경 쓰다가 오지랖 부리다가 나도 이제 돈 벌어야 되는데 남의 거 신경 써주다가 결국에는 좀 서운한 일이나 아쉬운 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들 잘 예방해야겠죠. 그리고 식신으로 일단 움직이는 운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나의 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들 연구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것이 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좀 쉬어도 가보는 그런 운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부분은 나가는 게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니까 계속 끊임없이 지출에 대한 것들 줄이고 아껴 쓰고 잘 관리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간목일간 분들 갑인 을묘 이렇게 통으로 비견겁제 운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2, 3월달 아마 제일 크게 이제 돈 문제라든지 자신에 대한 존재감 확인이라든지 이런 자존심에 대한 거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진로에 대한 향방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병진월부터는 무조건 좋아진다 100%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정말 전쟁터 같았던 2, 3월달 그래도 지나갔으니까 조금씩 밝아지는 부분으로 한 걸음 더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되시길 또 바랍니다. 저도 간목일간 분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이번 병진월 한 달도 멘탈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 병진월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